자, 오늘은 이제 특강인데요. 고점과 저점의 비율 계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와운의 스페셜에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같이 방송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주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죠.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팔았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사고 싶은데,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가 마디 가격이고 불타기 하고 싶고, 그죠? 밑에 거는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주냐 이런 거는 이제 통상적인 그냥 숙제고, 가장 이거는 이제 섹터를 고르는 어떤 게 주도주고 대장주 뭐고 이 기업의 모멘텀은 뭐고, 그래서 뭐 얼마나 사야 될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가의 몫이고, 실제적으로 사고 팔고 되게 되면 이제 요거는 사면 안 되는 거고 팔아야 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사볼 만한 거고, 이거는 끌고 가볼 만한 거고,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총 8강을 찍어 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초반에 1, 2, 3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점과 비율 계산법하고 마디 가격하고, 마디 가격하고 피라미드 매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하고요.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맥스.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실시간 라이브 채팅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차치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지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비율 계산법은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메모장이 어디 갔나? 여기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고점과 저점의 비율 계산에서 딱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수 분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가 있고 개별주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지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 20, 30%를 가지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대형주도 거의 숫자는 동일해요. 10%, 20%, 30%. 요거는 뭐냐면, 일단 기준점이 있겠죠. 출발점. 출발점이에요. 요게는 이제 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뭐 이제 의미 있는, 우리가 저점과 뭐 고점 아니면 최고점, 최저점 뭐 요런 걸 가지고 기준점을 잡습니다. 의미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약간의 자의성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고점과 저점 같은 최고점, 최저점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큰 요지는 이렇게 주가지수 분석할 때는 10, 20, 30으로 한다. 대형주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요게 대형주는 대부분이 덩치가 큰 거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 대형주를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50위권 이내 큰 거요. 삼성전자부터 큰 거 말하는 거고, 개별주는 이 대형주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 대형주가 아닌 것. 약간은 이제 급등주 개념도 좀 있습니다. 요렇게 나눠진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이제 주가지수 분석인데, 주가지수는 10, 20, 30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10, 20, 30.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요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인데, 주가지수 분석에서는 대부분이 누구를 하는 거냐면, 요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주로 합니다. 일단 요게 기준이에요. 주가지수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은 뭐 조금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제일 먼저 코스피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 최고가 저점이 없다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구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준점은 내가 3년을 잡을지 2년을 잡을지 10년을 잡을지에 따라서는 모든 건 달라집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지수를 10년을 잡아버리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그냥 박스권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박스권이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년 정도를 잡습니다. 제 생각은. 뭐 제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냥 3년 정도를 보통 시장의 흐름이라 잡습니다. 저는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지금 24년 1월이니까 1년, 2년, 3년 정도를 밟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에는 약간의 정수는, 그러니까 단수는 날립니다. 3316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대략 3300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제 자의성은 존재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도 보면 월봉인데 2134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저점이란 건 뭐냐면 나름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2150 정도가 나오더라. 왜냐하면 지수는 이렇게 100단위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단위로 잡아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을 때는 이게 100단위로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뭐 150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150이 아니라 2100이 아니고 저는 2150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올라간다. 지금은 여기 밑에서 있으니까 위에 건 지나간 겁니다. 그럼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10% 자리가 1.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2365가 됩니다. 그리고 20%가 뭐냐 하면 다시 원칙으로 가가지고 2150에서 20%니까 1.2를 곱하면 2580이 나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어떤 분도 2600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2150에서 이제 상한가라고 생각하는 30%를 딱 하게 되면 2780이 나옵니다. 2780, 2790 정도가 나오죠. 그럼 2800.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코스피는 2150선을 기준으로 해서 10% 2365, 예, 그리고 20% 2580 이렇게 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2795입니까? 그럼 대략 퉁쳐가지고 2800. 퉁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일정 부분 이게 딱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2600, 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대략 한 2350에서 한 2400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장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 이상을 교과서에서는 책에는 강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점 대비 20%가 올라오면 강세장, 그리고 20%가 내려가면 약세장. 근데 왜 30% 이상을 안 하냐면 주가 지수가 3년 연간 기준으로 움직이는 퍼센테이지가 30%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30% 정도가 다예요.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지수는 10%만 움직여도 정신은 박살이 납니다. 한 3배수 이상. 종목이 지수가 10%가 빠지면, 지금 보시면 올해는 24년도 1월인데 코스피가 지금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한 9%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최소한 30% 이상이 빠집니다. 빠지는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실 수가 있죠. 대형주들은 주도주가 아니었다면 LG화학도 한 20% 이상이 빠지죠. 그래서 30% 이상은 분석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한 10% 정도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는 쉽게 말해서 돌렸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세가 돌렸다. 그리고 20%가 넘어가면 추세를 잡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바닥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위에서 말하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면 2365가 있고 2580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국에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돌린 거는 맞는데 추세를 잡다가는 실패를 한 겁니다. 2600에서 밀렸으니까. 추세를 잡다가는 여기서 밀렸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요 2150을 찍고 저점을 형성하다가 아예 강세장으로 가는 데에서 실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다시 2300 이상 2400에 들어와 있으니
현재 상태에서 내가 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2400m로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은 돌려는 힘으로는 간다는 겁니다. 그걸 구심점으로 잡고, 물론 요 사이에서 느끼는 그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러면은 아예 2400을 깼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서 올라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지금 내 장이 돌렸는지 추세를 잡았는지 그 사이입니다. 그럼 지금 24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 증시는 추세를 잡지는 않았고 돌린 건 돌린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은 약세장이란 정의는 좀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약세장.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스윙하는 사람한테는 약세장. 하지만 우리가 3개월 이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눌림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수는 10%, 20%, 30% 단위로 분석한다가 그 포인트고, 이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추세를 보는 방법이고, 이제 종목으로 가게 돼, 대형주로 가게 되면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대형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비율, 고점과 저점 비율 계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볼 것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제 종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자료에도 보면 하나투어란 자료가 있어요. 호텔신라군요. 호텔신라의 21년도 분석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종목은 아까 말했지만은 요게 이제 주봉인데 내가 어떤 구간을 정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게 호텔신라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그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양봉. 바닥을 잡으니까 의미 있는 양봉의 출발점을 잡은 거고, 만약에 고점을 잡았다면 의미 있는 음봉의 고가를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랑 조금 다른데, 내가 65,000을 보고 여기 올라오면 대부분 10, 20, 30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65,000원짜리 하게 되면 그걸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71,500원이 나오고, 20%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65,000원을 나는 이걸 바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0% 올라가는 자리가 71,500원이 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내가 나중에, 이건 주봉입니다만은 여기서 팍 올랐다가 한 7, 여기서 바닥에서 주식은 잡을 수는 없고요. 이 주봉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흔들리고 다시 올라가면 얘는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돌렸다. 그리고 이제 20% 자리가 있겠죠. 65,000원을 잡았죠. 그리고 1.2를 곱하면 만약에 7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78,000원이 되게 되면 얘는 추세를 잡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요까지만 딱 잡으면 됩니다.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는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그럼 만약에 이거는 과거 데이터잖아요. 지금 종목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포스코 005940, 005490,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분석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는 의미 있는 저점을 찾아야 되니까 먼저 월봉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는 왜 못 잡냐 하면, 지금상 월봉에서 의미 있는 저점이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걸 잡게 되면 39만원을 잡게 되면 이 39만원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39만원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거꾸로 놓고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이 39만원이란 이 양봉의 기준봉이 실제적으로 잡힌다고 해서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얼마예요? 39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사자는 흐름이 있으니까.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만약에 44만원이 가면, 40만원이니까 10%, 44만원이 가면 멈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48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52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지지선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나중에 맞춰보면 희한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약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40부터 껐는데 44, 48, 52에서
과거 패턴에서 쭉 다시 원래 돌아보면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오르기 전에도 40에서 출발하더니 44까지 올라가고 슈팅이 나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48을 가고 그 다음에 52를 가고 이런 과정이 겹쳐집니다. 그 다음은 또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차피 30%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도 요 마디 가격에서 나름대로는 네, 여기서 보면 52에서 한번 지지를 하고 짧게나마 이런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세가 갖고 있는 여기도서 잠깐 멈춥니다. 50에서 잠깐 멈추고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왔는데 요 구간에서는 52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겠죠. 실패를 했고 다시 마디 가격으로 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관점에서는 10, 20, 30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처음으로 40만원, 39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게 44가 가야 이게 의미 있는 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저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그냥 보너스 정도로 입지를 하는 겁니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보통 낙폭주, 대형주는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나온 김에 10, 20, 30하고 한 가지 고점과 저점의 비율 계산법에서 이 신규주들 같은 경우는 이 마디 가격은 같이 할게. 신규주는 기준선을 기준값을 공모가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요. 공모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하고 말씀드린 대로 단수 가격을 합치게 됩니다. 이 좀 어려움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심리적인 가격이거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9,000원 정도 올라가면 만원에 팔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 통일한 방식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분석을 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미 있는 양봉은 뭐 한 요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후적이지만 엄청난 가격들이 존재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그어져 있죠. 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게 40만원, 42만원, 45만원, 54만 6천원이라는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이건 그냥 공식같이 하는 건데 30, 40, 42, 30, 40, 42, 45,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기준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별거 아니에요. 이게 공모가예요. 공모가. 그리고 이게 42가 4, 30, 이게 30% 가격이고 이게 3, 5, 15, 3, 3, 5, 이게 50%입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 이건 내 헷갈렸다. 이게 아니고, 요게 50%고, 요게 100%죠. 그리고 중간값 요 42는 뭐냐 하면, 이건 마이너스 30입니다. 마이너스 30.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제적으로 주가를 가만히 보면, 이게 30만원에 상장한 회사예요. 30만원. 그러면 3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더블은 60만원. 그리고 밀렸을 경우는 얼마까지 밀렸냐. 30만원에서 10%가 빠지면 27만원인데 이 27만원이 간 적이 없죠. 그럼 3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가격이 45만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포스코 홀딩스는 이렇게 45만원, 45만원을 찍고 올라간 거고. 근데 중간에 그러면 도대체 42만원은 뭡니까? 중간에 보니까 42만원도 있던데 중간중간에 보면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고점에서 계산된 거예요. 얘가 사상 최고가는 62만 9천원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개인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60% 가격 기준으로 하한가를 맞은 가격이 6, 7, 42, 42만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42만원 밑에 있으면
약 3장의 진해인 거예요. 위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밑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 36만 5천 원이라는 포스코 홀딩스는 그 어떤 가격도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은 할 수는 있어요. 에이 아까 20%래네요. 그럼 30만 원 공모가에 20%면 326, 36만 원이니까. 그럼 그거는 36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만약에 찍골로 간다면 또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 보니까 또 36만 원의 포스코 홀딩스는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10진법의 관점으로 10, 20, 30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없던 분명히 30이라는 숫자는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 40이 있었지만은 근데 40이란 가격에서 또 보게 되면 또 가격이 겹칩니다. 10% 40만 원에서 10% 4만 원이 빠지죠. 그럼 36만 원. 근데 이 36만 원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공모가의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최대 33만 원까지는 마리 가격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왜 33만 원이냐? 공모가의 10%니까. 그 논리라면. 근데 그 30만 원이 만약에 33만 원을 찍었을 경우에 그게 저점이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분석처럼 의미 있는 저점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2개의 저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교육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강력한 한 방짜리도 찍을 수가 있는데 한 방짜리에서는 그 한 방짜리 찍은 이후에 엄청나게 강한 봉이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만약에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30만 원이든 아니면 지금 36만 원이든 이 자리든 밑에서 찍든 간에 추세를 되돌릴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봉은 기준봉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대형주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보실 때는 대형주는 10, 20, 30을 기준으로 아래 위를 정하고 만약에 끊어지는 숫자가 있다. 내가 6만 5천에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또 한 번만 더 잔파동이 있었다면 이게 7만 1,5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상하 10%를 더하면 됩니다. 위로 77 짧게 보시면 밑으로 6만 3천원.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내려오는 주가도 심리적으로 가격이 멈추는 가격이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하다 보면 손실률이 주식은 결국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9% 손실하고 장고의 11%가 장고의 손실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내가 장고의 9%가 찍히면 10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은 감이 안 오겠구나. 1000만 원을 샀는데 90만 원 손실 난 거하고 101만 원 손실 난 거하고 사람의 감정이 엄청 틀려지게 됩니다. 그건 왜냐면 자리수에 대한 집착 성향이 있어요. 주식은 결국 사람이 주고 파는 건데. 그럼 이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아직은 어떤 기준선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급등주 패턴이 적용됐으니까. 크게 보면 급등주 패턴이라는 거는 한 달 내에 50% 이상 오른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급등주 패턴이 나온 거죠. 7월 달에. 왜? 한 달 내 200%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기준선을 잡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주봉에서 혹시나 의미 있는 게 있나? 그럼 요게 대략적으로 7만원 정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7만원. 그쵸? 보기 따라 나름이에요. 그냥 내가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만 5천원이라는 거는 계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찝어내면 안 되고 윤곽을 잡는 겁니다. 윤곽을. 그래서 밴드를 정한 7만 5천원 되게 어려워요. 0.9를 곱해버리면 67,500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여기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7만을 잡아야 때 10%가 빠지는 가격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접근했을 때 바로 그 가격이에요. 63,000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63,000원이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 반등 구간에서 빠졌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럼 6만원이란 가격에 대한 가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3,000원이란 가격은 중간 가격이니까. 그럼 6만원이란 가격에서 10%가 딱 빠졌을 때 가격이 54,000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포스코 DX가 54,000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중간중간에 지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옵니다. 밑에 5만원도 있기 때문에 5만원 기준으로는 10%면 5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4,000원, 55,000원, 56,000원 정도 가격이 어떻게 보게 되면 6만원에 대한 자석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항상 어떤 시세가 나올 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가격에서 그냥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으로 아래 위로 10, 20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곱하기 0.8, 0.9 그렇게만 보시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바로 요 비율이라는 거고. 그럼 조금 더 교육 자료를 이어서 조금 더 가보면 요거는 뭐 사실 10, 20, 10, 30 요거는 되돌림 비율이라서 제가 굳이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거는 빼고, 가장 기간 조정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에서는 빼겠습니다. 요거는 빼고 제일 중요한 거 개별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라 그러는데, 급등주의 기준은 대부분 제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1개월 기준으로 50% 이상 상승한 것을 급등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에 놓고 보면 아마 옛날 자료이긴 한데 셀바스 AI가 있어요. 셀바스 AI가. 그럼 이 같은 경우는 급등주기 때문에 50, 100으로 가게 되면 여기 통으로 쳐놨지만은 이 기업의 주가가 이때 만약에 내가 봤다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부터는 그냥 제일 쉬운 게 오른쪽 화면에 놓고 보면 주식이 우리나라는 오진법을 씁니다. 진법이라니까 너무 그러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액면가가 5,000원짜리예요. 코스닥은 500원짜리라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이 출발점이 뭐 4,800원이었다 그러면 5,000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5,000원 기준으로 35,000원을 갔으니까 얘는 7배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그때 계산하는 부분 내가 만약 요걸 이렇게 봤을 때 요 자리에서 주식을 봤다 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 35,000원에서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까? 뭐 급등주는 10% 하면 너무 위험해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5,000원짜리가 7배가 났으면 그냥 배수로만 계산합니다. 배수 10%는 빼고 그 다음 5배가 빠지는 게 25,000원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30%를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급등주는 30%가 빠지면 시세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세가 곱하기 0.7을 곱하면 돼. 그럼 24,500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봤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예외도 있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로 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시세가 안 돼 있지만 약간 이미 변칙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제적으로 한 3만원대부터 시작을 했고 쭉쭉쭉 갔어요. 그래서 뭐 쭉쭉쭉 뭐 이렇게 갔습니다. 상도 치고 10만원 간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가 정확하게 15만원을 찍은 적이 있어요. 작년도 3월달에. 너무 계산하기 쉽게 딱 15만원 빵빵빵. 근데 보통 기업의 주가들은, 이건 이제 가와의 편인데, 보통 기업의 주가들은 통상적으로는 단수로 고점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수가 뭐냐면 땡땡땡 떨어지는 거, 못 가거나 돌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에코프로가 50만원 찍으면 그는 저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점도 마찬가지가 땡땡땡 떨어지는 거는 현재가에서 받쳐놓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못 가거나 갱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어요. 이 15만원을 찍고 나서 밀려버렸습니다. 무려 10%가 13만 5천원까지. 벌써 일단 10%가 밀린 거죠. 제가 셈이 빠른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제가 어디까지 밀릴 거를 계산하냐면, 밀린다는 표현보다는 뭐 매도는 늦은 거고 내가 이제 산다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살지 아니면 시세가 죽을지를 보는 건데, 그럼 여기서 30%를 계산을 해요. 일단 13만 5천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5일선 이탈 했기 때문에. 그러면 15만 원에서 딱 30%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얼마까지 나오냐면 10만 5천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세는 분명히 10만 5천 원까지 빠졌던 시세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래서 과거를 보면 절대 레인보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때는. 왜? 이거는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근데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이 친구가 다시 그 가격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점에 주식을 볼 때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게 15만원 찍고 30% 빠진 자리를 이탈했다가 올라간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과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거래량은 작지만은 어느 정도 매수 권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타겟은 15가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1차.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10만원이라는 가격 단위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 20만원의 수치가 나올 겁니다. 10%, 20%, 30%, 50%, 100%. 그리고 10만원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내가 잃을 수 있는 가격대는 9만원이 나옵니다. 10%. 요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 말이죠. 그게 이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짧게 보시는 분은 뭐 이 봉의 양봉이나 출발선이나 뭐 전이 음봉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이 마디 가격으로 비율 계산으로 했을 때는 그런 계산법을 합니다. 10만원짜리니까, 예. 11만원.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친구는 한 번 정도 페이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실패했네요. 거래가 애매하고. 다시 가면 여기서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또 여기랑 똑같은 자리예요. 얘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대신 조금 달라진 건 있죠. 두 번째라는 것과 이제 배열법이 통과해가지고 이때는 21선이 저항이 있었지만 21선 깔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돌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 올라갔네. 원래 높아져야 되는데. 얘가 좀 변칙이 많았구나. 근데 얘는 사실 변칙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걸 못 먹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런 고점 대비해서 빠지는 사례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종목 건드리질 않죠. 근데 저도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종목을 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뷰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나놓고 보니까. 네, 이거는 뷰노의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이는 가격에 대한 계산도 있긴 있는데 패턴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요런 게 좀 있고, 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항상 위아래 10, 20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디 가격은, 비율 계산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추세적인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카카오를 동일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큰 주식들이 더 편합니다. 사실 개별주는 아까도 봤지만은 힙소도 많아가지고. 그럼 카카오를 아주 크게 딱 펼쳐 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17만원 어디서 의미가 없어요. 15만원 잡아도 10만 5천, 동일한 계산으로 하게 되면 카카오는 10만 5천원이 아까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똑같은 가격이니까. 이미 그럼 카카오는 고점 계산이 아니라 의미 있는 저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 있는 저점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이게 보통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제가 여기도 이야기했지만은 두 개짜리가 안 나온다면 큰 거 하나짜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큰 거 하나짜리. 그럼 카카오는 두 개짜리가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봐도 내리가기만 내려갔지. 어차피 10만 5천이 깨면서 이쪽에서 내려왔던 마디 계산, 하락 마디 계산은 끝난 거고,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15만원 찍었으니까. 17만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힙소로 본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봉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봉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 전날에 이 음봉을 감싼 장대 양봉. 거래량 돌파. 이런 게 의미 있는 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요 정도까지 왔어요. 현재 카카오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을 잡아야 되냐면 카카오는 뭐 사실 이 과정에서는 특별한 가격이 없잖아요. 그럼 대충 잡아야 될 게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얼마요? 4만 원이요. 4만 원. 그러면은 10% 44,000원, 20% 48,000원, 30% 52,000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촘촘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귀신같이 제가 약장사처럼 귀신같이 거의 비슷하게 애들이 중간에 5만 원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야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3, 12, 52,000원이겠죠. 이게 짧게 잡으시는 분들이 이제 단타하시는 분이 잡는 건데 52,000원일 거고 그 다음에 4, 4, 16이니까 56,000원이겠죠. 계속 이렇게 촘촘하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 원래는 이렇게 촘촘하게 안 잡습니다. 요쪽에서 볼 때는 56,000원이죠. 예, 56,000원. 그 다음에 10%, 20%, 30%, 4, 4, 16. 그 다음에 50%가 6만원이겠죠.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럼 주가가 내가 여기서 막 끌고 오던 사람들도 아까 보면 이제 왜냐면 저거는 어느 정도에서 본 거냐면 요 정도에서 잡힌 거예요. 11월 초에 44,000원 돌파할 때부터 그죠? 아까 월봉 자체가.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내가 물론 왼쪽에도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가격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꺼놓고 아까 이쪽에서 꺼놓고 보면 실제로 올라갈 때 얘들이 심리적으로 44 지지하고 나면 48까지 가요. 그럼 48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에 팔고 싶으냐 하면 5만 원에 팔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오진법의 욕심이거든요. 5만 원 딱. 근데 심리적으로 5만 원에 딱 하고 나면 약간 슈팅을 했다가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이게 행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5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5만 5천 원을 생각합니다. 10%. 빠지면 4만 5천 원을 생각하죠. 새로운 마디가 하나 생기긴 해요. 그래도 요 힘으로만 놓고 보면 그 다음은 5만 5천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만 한 뚫게 됩니다. 이렇게 딱 5만 5에 멈추는 게 아니구나. 거의 5, 6까지 가요. 안 갔어요? 예, 가죠. 그리고 나면 이 사람들 이 정도 가격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6만 원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6만 원이란 가격도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5만 원짜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가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정도 주가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파는 시점은 아무도 주질 않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요렇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물론 뭐 주가라는 게 짜 맞추는 것 같지만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가 되게 애매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6만 원이란 시세에서 10%가 빠지게 되면 5만 4천 원이고 아주 단기 투자가는 그럼 단기 투자가는 5만 4천 원에 내려왔을 때 어디 갔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 6만 원 팽단가가 10% 손절을 이탈했기 때문에 물량을 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깼기 때문에 또 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촘촘하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마디 가격이고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얘는 음봉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는 올라갈 때의 지지선에 대한 마디 가격보다 내려올 때의 저항선에 대한 마디 가격 지켜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찍어갈 때 시세보다는 이때는 잠깐 하면서 보면 약간 주는 것 같지만 아슬아슬하지만은 사실은 해소는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이 이때 한 번 정도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 경우죠. 내려오는 시세니까. 지금 우리의 영상 1월 25일인데 이 지금 영상과 비교해 보면 포스코 DX의 그런 컨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친구는 최소한 내가 안심을 놓을 수 있는 최소 5% 수준으로 들어가는 3,000원, 5만 8천원 정도가 가야 다시 매수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한 방에 내 걸로 안 될 수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냥 그렇게 한번 잡아보셔도 돼요.
지수 분석은 일단은 뭐 제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 10, 20, 30을 잡으셔가지고 지수가 의미 있는 저점을 찍고 10% 정도가 올라오면 대형주도 마찬가지. 일단 돌렸다고만 판단하는 겁니다. 돌린 거하고 추세를 잡은 거는 뭐가 다르냐면 베팅이 들려요. 그리고 비율 계산에서도 뭐 공모가는 이렇게 30, 50 하고 단수 이런 거 합니다만은 지금 한번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면 가장 모든 주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10% 정도는 추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저점에 대한 학이 되는 거고 20% 정도가 지수든 종목이든 올라오게 되면 나름 본격적인 베팅이 되는 겁니다. 3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지만은 통상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차익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종목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급등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외적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고 오랜 시간 봐온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게 이상한 거고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상한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뭐 늦은 후회지만은 이게 이상한 거고 이게 에코프로 BM의 주봉인데 이게 급등주가 돼버린 거고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말이 나왔으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월봉에서는 잡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잡아난다면 똑같이 이 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가를 자꾸 잡는 건 아니고 위쪽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를 가만히 한번 고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를 보게 되면 ESI 고점은 대략 58만 4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58만 4천이랑 시세가 우리가 투자가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시세는 아니었어요. 48만 5천원? 네, 딱 찍고 왔기 때문에 50만원이 기준 가격도 안 됩니다. 얘는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요 정도로 잡아서 평균가는 40 정도는 계산이 나옵니다. 40. 조금 자위성을 존재한다면 45만원 정도.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웬만해서는 비율 계산할 때는 45 이런 거보다는 15만원은 상관이 없는데 요런 같은 경우는 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40으로 잡게 되면 4, 3, 12, 4, 7, 28 28만원이고 28만원 28만원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선들도 있긴 이거는 이제 상한가 가격이고 그러면 에코프로 BM에 대한 진짜 진정한 가치는 28만원 이하에서는 약세인 겁니다. 그럼 거꾸로 놓고 볼 때 얘가 다시 28만원이 올라가게 되면 나름대로 20%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 되는 거. 본격적으로 완전 추세를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직은 어떤 가격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47, 28, 3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아직은 없어요. 뭐 만약에 19만 5천원 20만원을 찍고 오른다면 20만원이 기준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28만원이라는 가격을 하나 또 넣어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30만원짜리 매수자들이 털리고 싶어하는 가격 그 가격을 10%로 계산하면 27만원이라는 또 하나의 선이 생길 뿐이에요. 20%라면 3, 8, 24, 24라는 선이 생길 뿐입니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촘촘하게 맞춰가고 요거 계산법이라면 에코프로가 최소한 24만원 정도가 올라오면 나름대로 얼마 찍고 올릴지 없지만은 그나마 조금 나은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주식들은 결과적으로 얘도 똑같이 보게 되면 지금 나오는 24나 28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 저항이잖아요. 이 기준선이 밑에서 20에서 잡은 게 아니라 위에서 잡은 거니까. 그래서 아까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추세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지지력이 있는 거고 비율 계산도 하락 추세일 때는 저항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조금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나중에 투자하시거나 할 때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때 그 마디 가격을 할 때 조금 더 아마 10, 20 비율이 더 와닿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식으로 고정지 비율 계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할 때 이제
요 마디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거는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